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유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험회사 유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보험회사 유지율이 의미하는 무서운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입 후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0명이 가입했다. 그런데 13차월 때 50명이 해지했다면 유지율은 50%가 되겠죠. 동일한 금액을 가입했다는 가정하에서 유지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월납 1억 원에 신계약을 했는데 13차월차에 5천만 원 계약만 유지되고 5천만 원이 해지됐다면은 당연히 유지율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도에 많이 이렇게 탈락하고 해지할까요? 잘못된 가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필요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비효율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유지율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리한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없는데 엄청난 금액을 가입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엄청난 또 다양한 많은 상품을 가입하니까 그 보험료에 허덕여서 가입하고 나서 해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해약을 하더라도 보험사는 해약 이익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행 적금 만기 전 해지한다면 약정된 이자가 만기 때는 3%를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중도에 해지한다면 예전에 이거 0.12%도 안 줬습니다만 요새는 1% 내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3%를 줘야 되는데 1%만 주니까 1인당 2%의 해약 이익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요, 약정된 시간 안에, 시간 이전에 해지한다고 해서 은행이나 그런 금융기관이 돈이 뭐 좀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예대 마진을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그 2%의 해약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만약 매월 100만 원씩 1년 납부 중도 해지한다면 이자 6만 5천 원입니다. 6만 5천 원 주는데요. 만기 시 이율에 따른 이자는 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13만 원의 해약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만 명이 해지한다. 그러면 단숨에 해약함으로써 가입하고 단숨에 해약함으로써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도 해지율 대비 예대 마진율까지 감안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수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입을 시켜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보험사나 금융기관은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입자만 쓸데없이 헛부역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보험사도 중도 해약했을 때 해약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수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랬을 때 그 수익은 반대급부적으로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가입자, 소비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사의 2023년도 유지율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차월 유지율, 그러니까 겨우 1년 된 거거든요. 84.4%밖에 안 됩니다. 15.6%가 1년 만에 해지했습니다. 13차월 해지 시 보장성 보험은 거의 해약환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70% 선이 되겠습니다. 8% 달리 확정금리 연금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생보사 보장성 보험 판매 건수가 무려 771만 건 정도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만약에 15.6%가 해약이라면 13차월 만에 120만 건 이상이 해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장성 보험료 매월 10만 원 납입 시 이거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1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년 전입니다. 그 보장성 보험은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월납 보험료 평균 그 보험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8, 9만 원, 10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산을 그 용이하게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1204억 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생보사 2022년도 저축성 보험을 74만 2천 건을 팔았거든요. 15.6% 해지했다면 11만 5,900건 해지했을 겁니다. 저축성 보험료 매달 30만 원 정도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옛날 자료가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30만 원으로 제가 판단해 보니 1년 만에 해지한다면 13차월 만에 1252억 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유지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13차월이 아니라 이번에는 25차월, 2년 겨우 지난 것이죠. 그랬을 때 유지율은 65.4%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해지했다는 것이죠. 34.6%가 해지했거든요. 2년차 보장성 보험료의 해약금은요 35% 선이고요. 연금이나 저축성은 뭐 80%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보사 보장성 보험 771만 건을 판매하고 해약을 34.6% 했다면 200 거의 70만 건을 해야겠다는 것인데요. 이거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10만 원 가입한다고 한다면 2년 만에 4조 1650억 원의 가입자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도 34.6% 해지했다면 25만 7천 건이 해지됐는데요. 3,702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해약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요, 61차월 유지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5%입니다. 그러니까 59.5%가 해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저축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만기가 아닙니다. 보통은 납입기간이 10년, 20년 됩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납입기간이 10년, 20년임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그 거의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해지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품을 팔았다고 하는 반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년차 보장성 보험료의 해지율은요, 67%선 정도 됩니다. 3분의 2만 건지게 되는 것이죠. 연금 같은 경우는 85% 내외가 될 수가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공시율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요. 따라서 그 61차월 만에 해약이 58.5%라면 보장성 보험은요 451만 건이나 해지합니다. 그래서 8조 9,378억 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가입자 손실이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43만 4,623건이나 해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조 1,735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죠. 정말로 유지가 안 됨으로써 해지함으로써 가입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제 저서 2부 몇천 원 정도 되는데요. 한번 구매해 보셔가지고 그 책에서 절세 스킬을 한번 배워보셔갖고 수억 내지 수십억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보험가입으로 가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 그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낸 돈이 뭐 1,000만 원인데 400만 원 손실이 발생됐다 해지해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내가 1,000만 원을 다른 데 투자했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물론 1,500을 벌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1,000만 원 넣어서 400만 원 손실 6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900만 원이라고 하는 기회비용까지 한다면 정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인당 그러니까 가입자 100만 명, 200만 명, 가입 건수가 800만 건, 900만 건이라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발생되고 이 손실의 해약 이익은 보험사나 판매인들의 판매 수수료로 챙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가입 후 중도 해지를 많이 하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엄청나게 가입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목도해야만 됩니다. 정말로 이런 보험 상품들이요 악순환의 반복인데요. 가입자한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오히려 보험사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판매인 또한 판매 수수료를 이미 다 챙겼기 때문에 엄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보험, 연금보험, 보장성 보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품 망라해서 절대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도에 해지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록 보험사나 보험 판매인한테 이익을 챙겨주고 가족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겠지만 조기에 발을 뺀다면 여러분들은요 벗어난다면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말했듯이요 바로 해지를 함으로써 조기에 유지가 떨어짐으로써 유지가 깨짐으로써 여러분은 더 많은 앞으로의 유지함으로써 빚어지는 엄청난 손실을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유지율이 나쁠수록 가입자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보험 상품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앞으로의 더 큰 손실이 발생되고 더 큰 기회비용을 통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 못하고요. 저축과 투자도 못하고 노후 준비는 정말로 신기루처럼 물 건너가고 신기루처럼 화상처럼 노후 준비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노후 생활이 사라지는 것 이거 계속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해지해야겠습니다. 당장 손해를 본다고 해지하지 않는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점점 더해진대. 그러니 지금 손해보고 손절매하는 것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바로 그런 훌륭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요. 지금까지 잘못된 상품들 많이 가입했을 겁니다. 제가 공짜로 보험상품 평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뭐 연금보험을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험상품을 평가 분석해서 해지시키고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팔라고 한다면 전 나쁜 사람이 되겠죠. 절대로 그거 판매하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제가 평가해 드립니다. 직업윤리 의식을 발현해서요. 그리고 저는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편에서 구매를 대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람의 평가, 그 다음에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있는 평가 분석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보험 전문가고요. 연금 전문가입니다. 은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만 그 보험 상품, 연금 상품 많이 팔았다고 경력이 많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자동차를 개발하고 분해 결합할 줄 아는 사람이 전문가 아닙니까? 팜프렛 가지고서 안내하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보험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뭐 30년, 40년을 해도 전문가 아닙니다. 보험 수리, 연금 수리 이거 못하면 전문가 아니죠.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평가할 수 있습니까? 보험료 관련돼서 산출방법서라든가 해약환급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 이런 것을 평가 분석해서 확실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6년 정도 오랫동안 그 실전을 했던 실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자산가라면 또 고민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고민 많은 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입니다. 100년 동안에 엄청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200년, 300년 그 이상 세금 우산을 펼쳐 제공해 드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미래 가치의 절세 금액 엄청나겠죠.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라고 하는 거 한 달 동안에 무료 컨설팅 상담해 드립니다. 공짜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지금 바로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된다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편안하게 의사결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